안녕하십니까. 실드그린에서 한동 대표입니다. 오늘은 야외 어싱, 맨발 걷기, 그 다음에 실내 어싱과의 차이점, 또 맨발 걷기 하는 이 환경들, 이런 벽돌도 있고 흙길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또 옆에 전기 시설들도 이렇게 있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맨발 걷기 할 때 노출이 되고 또 맨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분들은 마사토에서 맨발 걷기를 하니까 좀 걱정됩니다. 항토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맨발 효과는 토질에 상관없이 어싱의 자유전자가 유입이 되고 발에 자극을 주는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하시고 편하게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 환경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접지봉을 들고 있는데, 그냥 측정기 단자를 뽑아 가지고 하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접지봉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물들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체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위 측정기, 어싱 전후, 또 저항을 측정할, 이런 야외에서는 그 전위를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나오면은 전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종을 박을 때 쓸 수 있는 망치, 그 다음에 환경이 어떻는지를 보는 전자파 측정기, 또 일반 신발에 착용해서 어싱을 할 수 있는 어싱 슈즈 밴드도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제가 신고 있는 양말은 전도성이 아주 우수한 은사 40%, 무좀에도 좋죠. 양말을 이제 신고 있는데, 양말을 신고도 어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지봉에 연결할 수 있는 접지선, 그 다음에 이 신발은 이제 준비를 한 이유는, 신발을 어싱 슈즈를 많이 요즘 착용을 하시는데, 어싱 슈즈를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잘못 착용을 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 어싱 슈즈는 아닙니다. 근데 예로 들기 위해서 이제 슬리퍼를 준비를 했고요. 한번 이제 접지봉부터 뽑아 가지고 한번 세팅을 하고 실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접지봉에 접지선을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선을 잡을 거예요. 이 접지봉은 철물점에 가시면은 한 싸게는 2,500원부터 비싸게는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이 접지선 같은 경우도 뭐 굵은 선이 필요 없어요, 우리 어싱 할 때는. 그래서 보통 이제 철물점이나 건재상이나 아니면 전기상에 가셔서 이게 스피커선 좀 주세요, 스피커선 주세요 그러면 메타당 뭐 몇십 원, 몇백 원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아그 클립도 팔아요. 그래서 구매하셔서 연결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이, 접지봉에 접지선을 연결하시면 전위 측정기에 검은 단자를 기준 단자로 삼아야 되니까 아그 클립을 물려주세요. 근데 이게 들고 다니면서 쑥 빠질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감아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신발을 신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땅하고 연결이 안 돼 있죠. 절연 상태죠. 그때 전위를 한번 재볼게요. 전위를 빨간 단자를 이렇게 잡으면, 빨간 단자 손에 잡으면 손에 있는 전위를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또는 허벅지, 맨살 다른 데다 닿으면 그쪽 부위에 전위를 측정합니다. 전위는 손 다르고 이쪽 뺨 다르고 가슴, 복부, 허벅지 다 다릅니다. 그 체지방 성분들도 다르고요. 또 근육이냐 지방이냐, 그런 근육이 많으냐,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0.0012V가 나와요. 그러면 1mV, 2mV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분들이 야외에 나오면 이렇게 왜 이렇게 인체 전압이 낮아요? 그런 의심할 필요 없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신발을 신었는데 왜 땅하고 떨어져 있는데 전압이 이렇게 낮습니까? 그러면 자, 의심을 했어요. 이렇게 의심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뭐 0.001에서 0이 돼 버렸죠.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의심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실외는 전자파가 없어요. 실내는 전자파가 들어가는 순간 전자파의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 가정집에서 뭐 0.3V 뭐 주변에 전자제품이 있다든지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은 3V, 5V까지도 막 올라가요. 어디서 어싱을 하셔야 돼요? 이런 전자파가 없는 곳에서 어싱을 해야 됩니까? 실내에서 해야 됩니까? 자, 정답은 둘 다 해야 되는 건데, 더 전자파에 노출돼서 전위가 올라가는 더 안 좋은 환경, 실내에서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실외 맨발 어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실내는 지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내는 벽, 천정, 바닥 모두 전기선들이 흘러다녀요. 그리고 웨어러블 가전제품들 막 쓰죠. 들어가는 즉시 여기서 1시간을 야외에서 어싱을 했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즉시 전위는 다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한번 측정 한번 해보세요. 나는 맨발 걷기 1시간 해서 이제 오늘 뭐 할 거 다 했어. 그거 안 됩니다. 실내 들어가셔서 어싱 안 하면 바로 전자파에 노출돼서 다시 올라요. 실내 어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외 어싱은 맨발 걷기도 하고 자유전자를 받아들이면서 발에 자극을 줘서 운동 효과가 있어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싱 전후 효과를 측정을 지금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측정기 모드를 지금 자전거가 방금 여기를 또 지나갔거든요. 제가 측정하기 전에 한번 환경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맨발 걷기 할 때는 굉장히 주변 환경을 잘 보세요. 관리가 잘 되는지, 오염이 안 돼 있는지, 이 땅이 오염이 안 돼 있는지. 지금 저도 신발을 신고 있으면 화장실 갔다 오고 또 안 좋은 위치를 갔다 온 신발이에요. 이렇게 신발 신고 다녀요. 방금 같이 또 자전거도 다닙니다. 저기 반려견들도 막 다녀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주변이 깨끗한지. 이런 뭐 고무들, 여기는 뭐 안전에 영향이 없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유리 조각이에요. 유리 조각. 그다음 담배꽁초. 이 불나게 담배꽁초를 주기 위해서 이런 쓰레기들도 있죠. 맨발 걷기 할 때 환경이 깨끗한지, 발을 다칠 요소가 없는지, 또 저렇게 신발에 대한 오염, 반려견들 또 뭐 원치 않는 오염,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내 발에 상처가 나지 않으면, 혹시 내가 무좀이 있어서 지나가고 난데 다른 분이 맨발로 갔을 때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 많이 좀 보셔야 되고, 또 특히 강조드리는 부분은 지금은 가을이라서 괜찮은데 겨울에 추운데 맨발을 해서 뭐 냉기가 발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굳이 맨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어싱 신발을 신으세요. 저희들은 어싱 신발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어싱 신발을 신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전위를 측정해 가지고는 어싱 전후에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아까 보셨죠?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돌려서서 오hm 저항 측정 모드로 가면 처음에 OL이라고 여기 뜰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떤 연결이 잘 돼 있나, 땅하고 연결이 잘 돼 있나, 안 그러면 전선이면 전선과 끝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 다 잘 돼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자, 신발을 신고 발하고 같이 좀 보여줍시다. 신으면 OL 그대로, 이거는
땅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신발을 좀 벗겠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이거는 전도성 양말이라고 그랬죠. 저희들 금강 양말 은사가 40% 들어가 있어요. 자, 전도성 양말을 하고 하면 OL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숫자 잘 보입니까? 네. 좀 왔다 갔다 하지만 13.12 메가옴 이렇게 나와요. 자, 한 발만 지금 한 거예요. 진짜 맨발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맨발을 하면 자 18.05 메가옴 이렇게 나오죠. 자, 전도성 양말을 신고 어싱하는 게 더 좋아요. 왜? 피부 발바닥이나 발 측면 이런 표면들은 전도성 양말보다 전도성이 떨어져요. 피부 저항이 많기 때문에. 자유전자를 받아들이는데 전도성이 좋은 양말을 신고 맨발 어싱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지금 맨 땅에서 한 발은 맨발, 한 발은 전도성 양말을 신었어요. 자, 맨 땅은 아까 13메가옴, 18메가옴 이 정도 나왔죠. 여기 한번 돌은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 돌인데 여기도 어싱이 되는지 볼까요? 자, 돌 위에 올라와도 어싱이 됩니다. 17메가옴 정도. 연결이 다 된다는 얘기죠. 자, 땅과 돌이 연결이 된다. 자, 여기 있는 보도블록 가볼까요? 조금 찝찝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강아지 자전거 막 지나가서 좀 찝찝합니다. 자, 돌은 27메가옴. 흙이나 돌보다 이 벽돌이 어싱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싱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항이 이 정도 나온다면. 한번 저 아스팔트 쪽으로 가볼까요? 자, 베이스는 저기 기준점은 꼽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아스팔트 보도블록 쪽에 있는 보도 쪽에 있는 아스팔트는 지금 14메가옴 정도니까 어싱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건물에 보면 요 밑에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땅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런 때는 같은 아스팔트 같은 그 블록이라도 어싱이 안 됩니다. 자, 산책을 하다 보면 이런 쪽에 전기 시설들이 있어요. 계량기도 있고 이쪽에 이제 변압기도, 작은 변압기도 있는데 이런 쪽에서는 어싱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혹시나 지하에 묻혀 있는 전선에서 누전이 됐다 그러면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이라는. 우리 집은 누전 차단기가 있지만 여기는 누전 차단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이 있을 때는 좀 많이 떨어져서 지나가시든지, 여기 지나가는 자리는 어싱을 하지 않으시든지 그렇게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 굉장히 촉촉해요. 다른 데는 지금 촉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촉촉해요. 이끼들도 있고. 이쪽은 보시면 12, 13 잠깐 뒤쪽으로 가보실래요? 자, 촉촉한 이끼를 보면 11메가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땅이 습기가 있으면 어싱 효과가 올라간다. 네, 마른 땅보다는 그렇게 또 정리를 해드립니다. 실드 그린 고객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보도 쪽에 있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차가 다니는 아스팔트로 내려와서 어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야외에서는 전위 측정기에 교류 모드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저항 모드로 지금 해서 저항이 작을수록 어싱이 잘 된다.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쪽 아스팔트로 딱 왔을 때 22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잘 됩니다. 아스팔트 잘 돼요. 아스팔트가 아니라 옆에 약간 갓길 쪽으로 여기는 조금 덜 되죠. 여기보다 여기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보도 쪽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저기
이제 땅을 위주로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이런 어떤 시설물들을 만졌을 때, 지금은 다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땅하고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저항 측정 모드예요. 자, OL이죠. 그런데 운동한다고 이렇게 만지면 이제 부위에 따라서 어싱이 되는 부위가 있고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페인트가 많이 묻어 있는 쪽은 안 되죠. 그러나 여기 사람들이 막 만져가지고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진 데는 됩니다. 그 차이점 아시겠죠? 자, 어르신들이 이런 나무를 막 껴안고 등을 치고 하죠. 자연적인 어싱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어싱을 하셨어요. 이렇게. 자, 보시면 지금 OL이죠? 전도성이 없어요. 신발을 다 신고 있으니까. 나무를 한번 만져보세요. 24메가옴. 맨발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어싱이 잘 되는 거예요. 손만 대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껴안으면 더 잘 됩니다. 어싱. 이런 이제 지금까지 이런 구조물에 대해 가지고 땅하고 어떠한 소재와 환경이었을 때 어싱이 잘 되는지를 전위 측정기의 저항 모드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은 일반 신발, 어싱 슈즈를, 어싱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일반 신발을 신고 어싱 슈즈 밴드라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 다니시다가 내가 공원이야 착용하고 어싱 할 수 있는 그런 슈즈 밴드입니다. 자, 어싱 신발들이 신발의 기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한 것 같아요. 6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트레킹 하시는 분들 수십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신발도 신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데는 징을 팝니다. 어싱 슈즈 이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 연결할 수 있게 팔기도 하는데 한국에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전도성 섬유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저쪽에 한번 비춰보세요. 차 때문에 소리가 시끄러운데 저쪽에 이제 전력 계통의 변압기들이 있어요. 그 누설이 되면 맨발로 신고 다니는데 위험하다고 했죠. 자, 이거는 저항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도 프로텍션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다 전도성 고무예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거. 요거는 전도성 재질 아닙니다. 그냥 밴드예요. 고무 밴드. 자, 한쪽만 착용을 해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끼워서 그냥 버클 이렇게 딱 채우시면 돼요. 이렇게 딱 쥐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선은 이렇게 감거나 아니면 그냥 집어 넣으셔도 돼요. 덜렁덜렁 하니까 한번 감아서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쪽에 땅에 닿으면 전도성이 올라와서 어싱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주변에 전위 측정은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경등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이 주변은 전부 다 0.001 이렇게 됐는데 조경등 같은 경우는 0.026 26mV 정도 됩니다. 조경등에서 전자파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제가 어싱 슈즈 밴드를 신고 터치를 땅에 닿지 않으려고 발을 들고 있는데 0.026 정도가 이제 보시면 0.08로 떨어지죠. 7로 떨어지고. 네. 어싱 슈즈 밴드는 많이는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 다니는 저런 전력 시스템들 때문에 감전 위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여기 아까 저항을 1메가옴짜리 굉장히 큰 저항을 넣어놨어요. 우리가 보통 어싱 패드에는 100kΩ이라든지 200kΩ
230kΩ 뭐 이런 정도의 저항을 넣어서 안전장치를 넣는데, 여기는 안전장치가 1메가옴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떨어지는 율은 좀 작지만 그래도 어싱은 잘 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 나무 의자 요 밑에 이제 다 스틸로 돼 있어요. 철제 프레임이 이렇게 스틸로 돼 있고, 요 석재가 있죠. 이 철제가 바로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철제가 이런 석재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쪽에 앉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겠습니다. OL이죠. 자, 앉으니까 조금 텀을 두고, 지금 이 상태는 어싱은 안 된다고 봐야죠. 아까 한번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약간 전하의 이동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나무 데크가 맨발 걷기에 적합한지 어싱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접지봉을 연결해서 이제 접지선을 묻어 놓고 1인칭 시점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서 이해 바랍니다. 자, 저항 모드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자, 이쪽 OL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자를 갖다 댔을 때는 OL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OL. 여기는 약간 움직임이 있다가 OL이죠. 전도성이 없죠. 여기도 없습니다. 데크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면은 땅이니까 240kΩ, 굉장히 저항이 약한 상태죠. 데크 위에 지금 신발을 벗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성이 좋은 양말이기 때문에 어싱이 되면 숫자가 킬로옴, 뭐 메가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맨발을 한번 또 해볼게요.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데크는 전도성 양말을 신어도 어싱이 안 되고, 맨발을 해도 어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데크의 이 표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도성 도료를 쓴다든지, 전도성 특수 처리를 한다든지 하면 어싱이 될 수 있습니다. 접지봉을 뽑아서 접지선을 가지고 들어와서 건물 실내에, 이쪽에 보시면 콘센트와 전압 차이, 그 다음에 미세전류가 흐른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세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압이 높지 않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경기 테크노파크 건물 자체가 국가기관에서 20년 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용 부위는 녹이 많이 썰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녹을 좀 벗겨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뭐 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지 확인기로 하면은 접지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녹이 썰었지만은 연결을 해서 지금 콘센트를 하나 마련하고요. 그런데 콘센트도 보면 이렇게 전원을 넣는 똑딱 단추도 있고 접지가 안 돼 있는 콘센트도 있죠. 또 이런 것들도 녹이 많이 썰었죠. 이런 콘센트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것도 뭐 사용한 지 조금 됐지만 그래도 구리색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에 전원을 마련하고요. 컴퓨터도 이제 누설 전류가 어떻게 접지선으로 이동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 바깥에 보시면 접지봉을 뽑아가지고 접지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 접지선이 땅입니다. 땅. 그래서 검은 단자 연결하는 거 이제 잘 아시죠?
빠지지 않도록 좀 준비를 잘 하시고요. 이제 전압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V 교류로 모드를 맞추고요. 빨간 단자를 이렇게 한번 대 봅니다. 0.003mV. 이 정도는 항상 제가 다른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항들이 선이 연결이 되고 적재선이 연결되고 하는 사이에 이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녹이 안 쓰고 그러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0.003, 0.006 뭐 정도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저항 모드로 맞추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교류 모드만 이렇게 전위 측정, 전압 측정만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저항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OL이면은 전도성이 없다, 연결이 안 돼 있다. 자, 지금 1.7kΩ 정도 나옵니다. 1.7kΩ. 자, 1.6kΩ, 1.7kΩ. 땅하고 거의 편차가 없다는 얘기. 이제, 또 영상에 보니까, 접지선에 뭐 미세전류가 흐른다, 전압이 흐른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데,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는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접지선이 없는 이런 구형, 옛날 콘센트를 이용해서 그 시험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막혀 있어서 왜 그랬는지 문의를 못 하겠는데, 자, 이런 경우는 접지선이 없죠. 그래서 이 컴퓨터를 연결을 합니다. 자, 컴퓨터를 연결하면 전류가 들어가죠, 컴퓨터에. 그러면 그분께서 시험을 하던 게, 이제 빨간 단자, 검은 단자 중에 전압 모드에 놓고요. 그분 영상에 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접지선에 대고, 80V가 나오네. 그래서 막 여기 전압이 막 엄청 높다. 이 80V가 나오는 이유는 접지선의 역할이 그래요. 이 접지선의 역할이 모든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그 누설전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놔두면 기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접지선으로 빼서 땅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콘센트는 접지선이 없으니까 땅으로 못 보내죠. 정상적인 콘센트에 꼽아볼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접지가 요 정도죠, 요 정도. 아까 80V 나오던 게 지금 0.0033V잖아요. 전위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 접지선과 그냥 접지 단자와 비교했을 때도 0.003이었잖아요. 그래서 누설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야외 어싱, 맨발 걷기 어싱 할 때 또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 이 땅과 이 땅이 어느 땅이 좋으냐. 여러분 지금 보면 이런 게 경계로 나눠져가 있죠. 이 땅과 이 땅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지금 기준을 이 땅을 잡았습니다. 테이프로 감는 게 좋습니다. 안 빠지게. 자, 전위를 재보죠. AC 전위죠. 이 땅과 이 땅 사이도 차이가 나요. 0.009 났죠. 아까 실내의 접지 단자가 0.003 났어요. 땅끼리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맨발 걷기 할 때, 여기가 기준인데 일로 가니까 조금 높아.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지구상에 똑같은 데 없습니다. 여기서 접지선을 미국까지 펼치면 미국 땅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맨발 걷기 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셔도 또 새로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준을 자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땅도 0.009V 이상 차이가 나요. 더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파악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아까는 이제 교류 모드로 했고 이제 저항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접주선이 저쪽에 꽂혀 있잖아요. 자, 꼽아 보시면 16kΩ 이러면 서로 연결이 잘 돼 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 77, 80kΩ, 17에서 80kΩ으로 증가해 버립니다. 증가하죠. 연결은 돼 있는데도 연결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다른 모드에서는, 영상에서는 인체를 맨발로 저항 모드를 측정을 했는데, 이제 그냥 단자로만 측정하는 걸 해봐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29, 30 나오죠. 킬로옴, 메가옴이죠. 여기는 그 1, 2, 3이죠. 그 어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보면서 이 땅 여기 바른 것보다 여기 바른 것보다 여기 바른 것보다 여기 같은 때 바른 저 맨발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실내에 그 기준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야외 기준 전압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기준이란 게 없어요. 오늘 똑같이 사람이 제가 오늘 측정하는 거고 내일 또 측정하는 거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날 먹은 음식이라든지 몸의 상태라든지 물의 수분의 섭취량이라든지 컨디션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 뭐 이렇게 운동화를 신었다 또는 얇은 트레킹화를 신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무도 있죠. 옆에 보시면 요 나무들도 있고 이 나무들도 있는데, 여기 나무에 가 있는 거하고 나무에서 벗어나 있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인체 전압이. 왜? 이쪽에서 서로 자유전자 교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지면 교환을. 그래서 이 친구가 여름에 풍성한 잎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똑같은 위치에서 측정하도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상 야외에서 전위를 측정을 하면 사람이 0.03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싱을 하고 나면 0.01, 2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낮은 사람은 0.0012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대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내 같은 경우는, 실내는 아까 같이 이제 복도 같이 이렇게 전자파가 많이 나올 때가 없을 것 같으면 0.2V, 0.5V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책상 옆에 컴퓨터를 다 놓고 밑에 예를 들어 전기 방석까지 놓고 이제 겨울에 있으면 5V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야외도 송전선이 지나가는, 가공 송전선이 지나가는 밑에서 측정을 하면 수백 볼트까지도 나와요, 인체 전압이. 그런데 박현 송전선이라도 나무가 있는 곳에서 측정하고, 나무나 건물에서 있는 데하고 측정하는 거하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논밭에서 측정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논밭에서 오픈되어 있는데 위에 송전선이 지나간다면 수백 볼트 나올 수 있어요. 수십 볼트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나 건물이 있거나 나무가 있으면 그 부분들이 전기장을 흡수를 해줘요. 그래서 인체 전압이 올라가지 않습니다.